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고수를 형성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이 어려워하시는 농지, 농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농지 임대차를 얘기해 볼 텐데요. 임대차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떤 보통 명사죠. 많이 보는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는 우리 흔히 듣는데 농지 임대차도 있었어 하시는 분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주택이나 상가처럼 보호가 돼 하시는 분도 의외로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농지는 가장 큰 법인 그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뭘까요?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하고 자경을 영농 행위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차이가 비슷하면서도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한번. 주택이나 상가 등에서는 임대차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그다지 큰 저항 없이 잘 활용되고 있어요. 임대차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임대차 보호법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호를 받는다. 임차인이. 그래서 농지라든지 그런 거 빼고 주택이라든지 상가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이 뭡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농지는 농지임대차 보호법이 아닙니다. 농지법 안에 있어요. 이게 주택법 안에 있고 상가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농지법 안에 있다는 거죠. 안에 있기 때문에 내용이 이거랑 다르죠. 이거는 뭡니까?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그래서 특별법하고 농지법을 구분을 잘 하셔야 이게 실전에서도 혼동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포인트인데 단순하게 농지법 그 법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오해를 참 많이 하시는 것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오해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야 농지를 활용하거나 뭐 경작하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농지임대차 계약서 3년. 3년이라는 것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농지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차에는 농지법이 3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먼저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임대차 기간은 3년입니다. 물론 5년짜리도 있는데 일단 3년으로 해야 되겠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얘기 뭘까요?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1년으로 하여도 3년이다 이거죠. 그래서 약정이 없는 것도 짧은 거 6개월이라 해도 3년이다. 약정한 것이 온다. 그러니까 농업인은 그 임대차 하신 분,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뭡니까? 보호하는 거죠. 3년은. 그러니까 이게 2년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주택이나 상가에 있는데 3년으로 바꾼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3년 미만의 계약도 일단 가능하죠. 근데 불가피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3년 미만에 계약할 때는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3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1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농사를 더 하고 싶어. 그럼 3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을 이해하면 되고요. 임대인이 계약 종료로부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뜻이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일에 자동으로 기존 동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도 있습니다. 얘기가 없어도 묵시적 갱신이 있다. 만약에 해지하려면은 3개월 이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쵸? 뭐 이런 내용은 그 부동산을 하신 분이라면 쉽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으니까 많이 훈련돼 있죠.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농지법 제24조에 보면은 임대차, 사연도차 계약 방법과 확인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업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농사 직접 하시는 분한테 임대한 경우만 해당된다. 그 일반인한테는 임대차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겁니다. 경제 유전의 원칙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만 되는 거예요. 임대한 경우만. 그렇죠? 사용 대차 계약도 농업 경영하려는 자에게 무상. 그 사용 대차는 무상이거든요.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만이잖아, 만. 그렇죠? 그리고 구두가 아닌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면 계약을 해야 된다. 그 농지 계약서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용대차인지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있고요. 1항에 따른 뭐예요? 1항에 따른 뭐라고 나왔습니까?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에게 뭐라고 됐습니까? 이게 확인입니다. 확정이 아니에요. 확인을 받고 해당 동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주택이나 상가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다르죠? 보면은 이렇게 3자의 효력인 거 있죠? 근데 주택이나 상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라고 하죠. 확정일자. 확정일자죠. 하지만 이거는 뭡니까? 확인일자예요. 확인일자. 확인. 요게 있는 거죠. 요거를 받으면은 3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겠죠? 이렇게. 그래서 확인일자에 대해서 먼저 다른 게 있구나. 확정자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있겠고, 시군면의 장은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을 확인 대장이죠. 확인 대장을 갖추어 두고 어떻게 됩니까? 예,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한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후에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번호 이렇게 집어 똑같죠. 뭐 보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임차인 넣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시구 읍면장에서 농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확인자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을 볼까요? 이제 임대차 기간은 뭐라고 됐냐면 이러죠.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3년. 3년이죠. 이제 개정됐습니다. 2010년에 뭐라고 됐냐면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요게 다년생물 재배지는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5년을 하자. 이게 새로 개정된 거죠. 이렇게 했군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어디냐면 조금 바로 아래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볼까요? 요거죠. 여기 보면은 다년생 식물 재배지 대선 정한 농지, 요 농지입니다. 신설됐죠? 2010년에. 그래서 이 단연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2년, 3년, 1년이 아니죠. 단연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재배돼 이용된 농지. 이건 5년 보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정시 온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고정시 온실. 이제 온실도 이제 고정식으로 되는 것도 이제 점점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3년 만에 해체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5년으로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으로 이제 보호를 해주자 그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했고요. 그 위에 보면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항에 따른 기간은 약정된 것으로 3년으로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어요. 임차인은 1년도 주장할 수 있고 3년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3년도 주장할 수 있다. 1년도 주장할 수 있고 그 얘기죠. 임대인은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징병, 징집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또 어디에 있냐? 바로 또 밑에 있거든요. 요 징집, 질병, 대통령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이런 경우 뭐 부상으로 있거나 이런 농업 청산 중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전용 허가를 받거나 이런 거 받을 이런 경우 있죠?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 아, 3년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요것도 있다. 그래서 1항당 기간 미만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계약 연장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할 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3년, 5년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많이 접하기 때문에 좀 농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 상가처럼 접하기 때문에 조금만 구분하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실전에서는 다양하죠. 그 다양한 실전은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묵시의 갱신을 보니까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고 뭐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뜻 통지하지 않냐하면 그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3개월 전에. 그 임대차 기한이 끝날 때에는 이전과 같이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됐죠? 여기서는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이죠. 3개월. 농지는 3개월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 주의신계. 만약에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뭐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임대주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어렵지 않죠? 승계를 한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임대차. 요것 때문에 논란 여지가 많이 있죠. 요것 때문에 이것도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많이 실전 사례에서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주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양수인은 요게 그럼 하나만 얘기하면은 어떤 A가 B를 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요거를 C한테 매매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호를 받냐? 이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승계죠. 승계. 그렇죠? 승계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임대차죠.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은 뭐였죠?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니 농협을 줘야 되죠. 이 문제가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게 무조건적으로 신경을 본다. 이거보다는 이 사람은 그럼 뭡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는 실전에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차인 분리하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 나와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2년이 3년이나 5년으로 바뀐 것 빼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특별보호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특별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지연보, 농대장 발급 시에 꼭 필요한 얘기다. 옛날에 이게 한 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임차료. 여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임차료. 그러니까 임차료 여기에 협의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보증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증금이 없네요. 보증금이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증금은 없습니다. 여기 확정일자가 아니고 확인일자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농지 같은 임대차는 이게 임차료, 흔히 얘기하는 도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임차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지급한다. 연으로 받을 수 있고 분개받을 수 있고 계약 날이면 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언제까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봐 있고요. 그래서 다음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특약으로 이렇게 줍니다. 이런 것이 뭐 하고 그 임대차 계약서가 그렇게 심플하죠. 물론 표준 임대차 계약서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해줘도 상관없죠. 있는데 일반적인 임대차가 이렇게 한다. 아, 보증금이 없다. 그 의미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증금이 이게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뭐 다루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제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의문 축제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도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에서 보면은 그 농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없어요. 선순위라는 게 그런 게. 그 최후 선순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이런 것이 바로 실전이죠. 이런 내용을 알아야 실전 투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요 내용이 있고 거기서 이런 내용 그래서 시구면장한테 받고 뭐 정리하면은 이렇게 임차인이 후재지를 가져가면 확인이죠. 그다음 인도 받으면은 3자의 효력 있고 이거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도면 그 도형을 쫙 이해를 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이 그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 시간은 뭐라고 할까요? 이 시간은 흔히 얘기하는 뭡니까? 농지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임대차에 대한 내용에 불과하지 농지 전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자주 이해하고 정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농지가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오늘은 농지 임대차에 대한 내용인데 앞서
앞으로도 뭐 농지 관련된 내용은 조금씩은 언급할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길게 그러니까 볼 때 퍼즐을 퍼즐이죠. 퍼즐이 뭡니까? 그 퍼즐을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꽉 짜 맞춰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짜 맞춰져야지 하나의 완성된 것인 거죠. 그쵸? 완성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서야 농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농지를 뭐 투자를 하든 그다음 아니면 영농을 하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농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 농지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